흰색 바탕에 붉은 빛과 푸른 빛으로 태국 문양의 원을 그리고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는 건괴, 곤괴, 관괴, 이괴 이 4개의 검은색 선을 4곳에 넣어 완성한 한국의 국기 태극기.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를 나타내는데 침략을 일삼았던 일본과는 달리 평화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한국의 민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빨강과 파랑은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발전해 나간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한국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3월 1일 3.1절,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중한 생명들을 기념하는 6월 6일 현충일 등에 우리는 태극기를 달아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네티즌들의 도를 넘는 도발을 한국에 걸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변형된 태극기, 자세히 보시면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빨간색과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번 사태를 패러디한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이번 사태의 근원지라 표현하는 듯 보이는데요. 보시면 이 베트남 네티즌이 게시한 이 문제의 게시물은 이미 좋아요가 18,000개를 넘었고 댓글이 3,300개, 무려 2,200번이나 공유되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국가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한국을 외교적으로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베트남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베트남이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는 베트남은 이제 하루에 10,000개의 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베트남 보건당국이 1시간 안에 진단이 가능한 진단키트를 승인했다 자화자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베트남 현지 언론은 한국과 베트남의 진단키트를 비교하며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하지 않다, 검사 속도가 빠를 순 있지만 정확도가 낮다 라며 베트남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최대 48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정확도가 100%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베트남의 주장은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뢰도가 0%죠. 베트남이 개발에 성공했다 주장하고 있는 이 진단키트는 베트남 군의과대학과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지원 아래 비에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개발한 것인데요. 펀꾸옥 비에다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전세계 20개 국가들로부터 구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란,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에 수출된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얼마 전 진단키트가 남아돌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는 베트남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더 보내달라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미국이 아직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해 실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업체 시젠특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용하기 위해 미국 내 규정까지 바꾼 것인데요. 최근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오늘 중에 승인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고 바로 어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FDA가 한국산 진단키트를 초스피드로 승인하며 미국 내 판매를 허가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조사 전문 업체죠. 넘비오가 발표한 세계 헬스케어 지수, 국가별로 의료진들의 스킬과 역량, 진단 및 결과 보고서를 완성하는 속도, 현대 진단 및 치료 장비의 퀄리티, 의료시설, 진료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위를 매겼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반면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순위는 75위. 이번 사태에서 의료 수준과 보건 시스템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이란보다 2단계나 더 낮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판백밍 베트남 부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베트남이 한국 국민을 과도하게 막은 조치는 한국 내 실망감이 매우 크다 라 전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을 포함해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전세계 117개국이 한국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출해달라 요청한 상황인데요. 베트남은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려났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 업체들은 한국에서 필요한 수요를 모두 제외하고도 일주일에 330만 회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놀라운 생산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이 어느 나라에 먼저 수출을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죠. 우선적으로 미국이 1순위, 그 다음이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인도네시아를 지목한 이유로 신남방 정책 핵심의 하나라고 전했는데요. 만약 이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며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베트남을 인도네시아 대신 진단키트 1차 수출국에 넣어주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런데 베트남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고 최근에는 외국인 환자들의 치료 비용을 떠넘기기까지 하면서 베트남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응웬 수어푹 베트남 총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라며 이번 베트남의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베트남의 발길을 끊어도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베트남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한국에 밉보이게 되면서 베트남의 상황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수준보다 더 심각하게 말이죠. 베트남 투자계획부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125개의 국가 중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투자한 한국에 올해 투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버리자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모가 순식간에 20.9% 쪼그라들었습니다. 50% 이상을 담당하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베트남 관광산업의 맥박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았던 베트남 정부의 고간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베트남 대기업들조차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민간경제발전 리서치 이사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앞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베트남 내 74%의 기업이 파산할 것이라 보고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베트남에서 압도적인 재계서열 1위 빈그룹마저 현금이 없어 상당한 위기에 빠졌다는 빈그룹 위기설까지 이미 나돌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한국은 지금 제2의 거북선이라 불리는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건사업이었던 항공모함이 만들어지면 한국의 해군은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과 전세계 바다를 향해 진출하는 강력한 힘을 지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2024년까지 5년간 291조 원을 투입해 다목적 대형 수송함 건조,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 한국형 구축함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230mm 다연장 로켓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 당국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 연구를 통해 개념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2030년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이라 불리는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동안 해군의 수건 사업으로 여겼던 항공모함이 이제 정말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령도함이라 불리는 대형 수송함은 3만 톤급으로 경항모급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백령도함은 가판을 특수 재질로 만들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F-35B는 미국 해병대용으로 우리가 이미 도입한 공군용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 기능이 있어 경항모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도 F-35B를 운용할 수 있게 되어 바다하늘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략자산인 항공모함을 운용하면 해외 지원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인 해공군 작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항공모함을 갖는 데는 수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하는데 1년에 수천억이 소요되고 경항모를 건조하는 데만 해도 3, 4조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한반도처럼 좁은 바다에서 굳이 이런 거액을 쏟아부어가며 항모를 만들고 유지해야 하냐고 반대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해군이 경항모 건조를 추진할 때 당시 군 수뇌부는 해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며 남한에 공군기지가 있으니 경항모는 필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해군의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전략이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을 엄청나게 증강시켜 나간 것입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추격시키고 일본의 이즈모급 헬기항모 2척을 F-35B 운용을 위해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주춤한 사이 중국과 일본은 해군력을 증강시켜 나간 것입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항모와 구축함을 급격히 늘려가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팽창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국 9,500여 명의 감축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 주둔 미군 규모는 34,500명에서 25,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독일 간 긴장이 고조되었고 군사비 지출을 두고 양국이 마찰을 빚은 점이 철수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는 독일에게 지난해 GDP 대비 2%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1.36%를 냈던 독일은 2031년에서야 2%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은 이번 조치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갈등 중인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한미 방위비 협상이 최근 교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크게 양보해서 13% 인상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하며 50% 인상 규모인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독일에서 보았듯이 주한미군 감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본 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주한미군 감축은 머지않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단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 돈이 없다, 그리고 이번 감염병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바로 미국의 행동에 의해 크게 훼손됐고 망가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유력이 없고 미국이 자신의 돈으로 전세계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로 지금부터 주한미군 감축 철수 가능성에 대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미군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미국의 해군 전력입니다. 그동안 태평양이 안정된 정세를 유지해온 것은 중국의 팽창 정책을 억제해온 미해군 7함대 덕분이었습니다. 미 7함대는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 중국이 대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7함대의 관할 지역은 한반도, 일본, 러시아, 대만 등 남아시아로부터 동남아 동북아까지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7함대는 말라카 해협 서쪽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 교통로를 지켜왔지만 미해군이 경찰 역할에서 손을 뗀다면 우리나라의 대항함대로 중동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전력을 감축할 수 있기에 우리로서는 바다에서도 미군의 부재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어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호시탐탐 도발하고 있고 이에 맞서려면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에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도 넣었습니다. 심지어 한 일본 우익 정치인은 전쟁을 해서라도 독도를 뺏어야 한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한국의 해군을 얕잡아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맞서 싸우면 30분 내 한국 해군이 전멸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힘을 과시하며 그동안 독도 인근에서 초계기 도발을 하고 저공 위협 비행을 연속 시도하는 등 해상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항의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계속하며 국내 정치 지지율 확보를 위한 거짓말과 무례를 일삼았습니다. 실제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 규모는 총 46만 톤이며 한국 해군은 19만 톤으로 해상자위대의 규모가 2배 이상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우리보다 우세하지만 일본이 해상자위대를 사용해서 독도를 빼앗거나 한국 해군을 전멸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본에게 없는 엄청난 유력의 현무미사일과 강력한 육군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각에서 한국의 해군 전력을 일본에 대비해서 증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고 최근 20년간 한국 해군의 전력도 급격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이젠 항공모함을 만들어 해군의 전력까지도 일본을 압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JB 프레스는 한국의 해군력 증강 계획이 일본을 가상의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을 가장 크게 의식했습니다. 이 해군의 전력을 감안할 때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항모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한국의 일부 전함이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통합화력 지원함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지상공격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지상공격 전함을 만들려고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겁을 내는 것은 바로 현무3C 순항 미사일로 한국군이 건조에 배치될 함정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무3C는 최대 사거리가 1500km로 해군용으로 개조해 이지스함과 구축함, 통합화력 지원함에 배치할 경우 일본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항공모함에 F-35B를 싣고 현무 미사일을 장착한 함대를 함께 운용한다면 어느 나라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입니다. KDD-X는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작은 6,000톤급으로 6척이 건조돼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KDD-X는 이지스 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탑재하는 첫 구축함으로 우리나라는 이지스함 보유국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생산국 반열에 올라서게 될 전망입니다. 이지스함은 미국이 개발한 통합 전투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으로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레이더로 식별해 모든 무기를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KDD-X가 완성되면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을 생산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동안 이지스함은 해군력의 척도로 평가되었는데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세종대왕급보다 성능이 개량된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고 KDD-X까지 만들어진다면 2030년에는 총 12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지스함 전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군의 전력 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대 해군은 대형 수송함 1척, 이지스함 2척, 한국형 구축함 2척, 3,000톤급 잠수함 1척에 군수 지원함 등이 선별적으로 투입되는 강력한 기동전단 3개를 갖추게 될 것으로